원전 한번 지을 때마다 공기를 이렇게 맞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도, 원가도 엄청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업체들은 어떻죠? 공기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공기 지연되는 거 봤습니다. 원전주가 앞으로도 괜찮은 쪽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건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강의안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방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의 믹스를 생각을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이 원전 짓는데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주가가 한번 쭉 밀렸을 때 있잖아요. 근데 다시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어떻게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좀 샅샅이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점 7개, 단점 7개를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전주 프로스부터 좀 볼까요? 주로 이제 그 장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글로벌 수출에 있어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체코, 뭐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매출로 나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수주 잔고, 백로그라고 하는데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좋다. 우리가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여러분들 수주 잔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수주 잔고가 뭐 매출의 2년치네, 3년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원전 관련 기자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로그가 많아야지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화두죠. AI 관련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려면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무슨 시간이냐면 이게 통신하는 시간인데 그 뒤에서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모두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완전히 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재밌는 이제 기사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미국의 오피스 짓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는 느낌이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요, 한 조그만 시가 뭐 한꺼번에 쓰는 그런 전력을 능가할 정도로 쓰는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발전 설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효율이 상당히 좋은 원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원전은 이게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전력에 있어서는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공기가 길어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좀 길어질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라도 지금부터 뒤떨어지면은 나중에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유럽 같은 데도 신재생 쪽으로 막 가려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원전 쪽으로 회귀하는 이런 전략들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SMR 얘기죠. 소형 모듈러 원자로, 이건데 이제 아직까지 SMR 관련돼서는 지금 뭐 특이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죠. 미국에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도 있고 SMR이라는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SMR이 더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는 원전 시장이 정교화되고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데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SMR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원전 전 세계 발전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원전 그 새로 짓는 걸 갖다가 정지를 시켜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결국은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지금 양상 하에서는 우리한테 손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들이 한번 갔다가는 왔습니다만 현대건설도 상당히 시공 경험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좋았던 적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관심 현상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저탄소 에너지 매력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쪽에서는 탄소 배출이 뭐 딴 거보다는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더 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재생도 뭐 저탄소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원전 쪽도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로 제가 보는 게 이제 미국하고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수원이 이제 뭐 50년 동안 굴욕적인 계약을 맺고 나가지고 사실은 그 데미지가 없는 바는 아닌데 웨스팅하우스도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크게 이제 활동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계속 딴지를 건 거잖아요. 근데 전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약을 갖다가 이제 해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이게 뭐 아무런 그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한수원이 뭐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약에 공동으로 설립해서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미국 시장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앞으로 뭐 수십 기를 진다고 하는 건데 원전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미국 시장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조건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뭐 완전 적이 아닌 뭐 동반자 형태로 해가지고 미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원전주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뭐 오히려 최근에 한수원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네. 실질적으로 투싼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쭉 밀리다가 다시 뭐 바닥을 치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10위권, 5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이 맞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나 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재료가 있는 산업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산업 리더십 강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뭐 러시아 같은 데가 있습니다만 미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등을 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련돼서 아니면 유럽 관련돼서 여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 이런 거는 상당한 지금 마켓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어줄 데가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이걸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 서방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밸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뭐 싼 것들도 물론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장점들을 보시면서 원전주가 앞으로도 괜찮은 쪽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또 여기는 단점이 없을까요? 최근에 주가들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좀 하나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른 게 이제 주가가 과열됐다. 변동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배 정도 PBR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배. 그러면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이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관련돼서 다른 업체들도 높은데 여기는 또 이익이 좀 덜 나고 있어가지고 PER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0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지금 안 나는 상황에서 고퍼다라는 얘기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 주가는 언제 팔면 될까요?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 이럴 때 아마 고점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고퍼로 가버리면요. 뭐 조선업도 그랬고 방산주도 그랬습니다. 먼저 기대감이 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은 나중에 따라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익이 기대보다 조금 현찮게 나온다 그러면 좀 쇼크를 먹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빌트인 돼 있다. 먼저 선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고 이익은 추가적으로 따라올 건데 이거는 확인하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 초기 단계 이런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원전에 있어서 참 저는 조금 안 좋은 게 우리나라 특히 봤을 때 이게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재생이나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탈원전만이 능사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친원전 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좀 정책이 따라와줘야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너무 괄시할 필요가 없겠다. 억지로 줄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이걸 그럼 안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정책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볼 게 아니라 5년이고 10년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좀 바뀐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원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방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원전을 좀 등한시했다가 원전 쪽으로 가는 그런 AI 세상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 파악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체 에너지가 부상하고 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이 비용이 점점 이제 그리드 패러티가 내려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원전 비중이 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주 대폭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 심화입니다. 우리랑 경쟁하는데 보면은 상당히 동구권이나 뭐 공산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장을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고 만약에 이걸 추진을 잘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그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입지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MR 아까 장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기술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대는 많이 들어와 있다. 오클로나 SMR 봐라. 미국 주식들도 기대가 엄청 나와 있습니다. 사실 SMR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식 코드예요. SMR 기술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 회사 이름도 이제 코드가 SMR이죠. 그 회사도 보면 지금 완전 적자 상태예요. 매출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증자만 많이 하고 있죠. 왜? 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이 유지되니까 증자할 때마다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재무적 안정성 때문에 회사가 약간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쪽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이게 오래 갈 가능성에 대해서 멀티플을 세게 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이제 보면 UAE 같은 데서도 이제 원전 하다가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지연되면 뭐죠? 공기가 늘어나면 무조건 건설하는 쪽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원전 한번 지을 때마다 공기를 이렇게 맞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도, 원가도 엄청 올라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하던 가격보다 원가가 올라가면은 짓는 사람들은 뭐 돈이 안 남는 거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도 날 수도 있는 건데 공기가 지연되고 뭐 이런 원가가 올라가는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업체들은 어떻죠? 공기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공기 지연되는 거 봤으니까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게 해외에서 정평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그 업체들 선호하는 그런 게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프로스, 컨스, 장점, 단점을 7개씩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가들이 어땠느냐?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제가 100일짜리하고 10일짜리 이렇게 봤어요. 한 달에 이제 거래일이 20일이기 때문에 100일 그러면은 5달, 10일 그러면은 최근 2주짜리입니다. 지난 5달 동안에 보성 파워텍이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가 125 이 정도 되면 지난 5달 동안에 25%가 올랐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삼성물산도 뭐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이제 뭐 원전 관련주로도 일부에서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물산은 원전 관련주로도 치부가 되고 있고요. BHI도 지난 5달 대비해가서는 한 10% 이렇게 올라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다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좀 받고 지금 5개월 동안 보면은 플러스 한 5%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제일 못한 데 볼까요?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한 73% 이 정도까지 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현대건설이 그 전에 사실은 엄청 올랐었어요. 원전 관련 그걸로. 근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너무 많이 주가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후유증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같이 올랐다가 같이 빠지는. 요 밑에 있는 뭐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삼성물산, BHI,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원전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의 관심권에 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 2주 동안에는 그림이 어땠느냐 이렇게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 기관 외국인들도 여기는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 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는 쪽이 있고, 하나는 모멘텀을 많이 보는 뭐 헤지펀드나 아니면 성장주 펀드나 이런 쪽에서 보는 이제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치주 투자자들보다는 모멘텀, 성장 투자 이런 쪽 하는 펀드들이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최근 단기적으로 봐서도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BHI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5개월 주가로 봤을 때도 상위 3위권에 있었는데 최근 2주 주가로 봐도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두 회사를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느낌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옥석 가리기라는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원전 안에서도 조금씩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전주 밸류에이션만 이제 터치를 해드리면서 원전주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forward PER, forward PBR 이걸 봐요.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25년 밸류에이션을 볼 거냐, 아니면 내년도 26년까지 12개월 다 볼 거냐, 거기서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봅니까? 12개월 선행하는 그 정도만 잘라서 본다라고 보시면 편하죠.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1년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을 볼 때는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을 봐라. 주식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거든요. forward PER, forward PBR.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로 앞서 있을 겁니다. 자, 한전기술 보시죠. PER로 봤을 때는 47배.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제가 100배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25년은 그렇습니다. 근데 26년 거를 반영한 거를 보면 벌써 31배 수준을 이렇게 내려온다. 무슨 얘기죠? 이익이 많이 26년에 늘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숫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BHI도 28배 이렇게 이제 좀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26년도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서 하는데, 그럼 27년 되면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조선주, 방산주 할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찮았어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백로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익이 26년, 7년, 8년 가면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버텨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좀 보수적으로 보려면 forward PBR을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익이 출렁출렁하는 회사들은 말이죠, 참 PER로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요. 거의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제가 PER보다는 PBR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죠? 우리 시장의 이익은 왔다 갔다를 심하게 합니다. 특히 뭐 테크 쪽에서 좀 잘하면 이익이 확 늘어났다가 테크 쪽에서 못하면 이익이 확 줄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PER로 전체 시장을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하려면 사과에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PBR을 좀 선택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을 볼 때도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PER보다는 또 PBR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PBR로 이렇게 하나 보시자고요. 그래서 BHI, 두산 에너빌리티, PBR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워드 기준으로 항상 밸류에이션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전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리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BHI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뭐 위로 기회를 보는 회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따라가시면서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전주는 아직 식지 않은 그 원자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식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AI 세상이 돼버렸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해외 각국에서 지금 원전 쪽으로 정책이 회귀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